이제 공평성까지 접근을 해봤잖아요.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서. 근데 그 공평성은 가치 판단 기준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주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5대5로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다. 5대5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도 있을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어떤 식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 이거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사회 후생함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46페이지 사회 후생함수 해가지고요. 사회 후생함수란 작은 1번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해서 사회 전체의 선호로 나타내주는 함수를 말하더라는 거죠. 보세요. 한 개인의 효용함수는요. 효용을 U라고 하면 각각의 두 재화를 얼만큼씩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효용의 크기가 좌우됐었죠. 이건 사회 전체 후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호를 W로 하고 있나요? 사회 전체 후생을 W라고 한다면 각각의 개인들이 존재하겠죠.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 이렇게. A의 효용, B의 효용이에요.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를 편의상 가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과 B라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만족도 영향을 받겠다는 거지. 모양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개인 A의 효용, 개인 B의 효용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좌우하고 있다. 당연하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효용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걸 그냥 수학의 함수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의 효용 함수로 인해 가지고 두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느냐가 효용의 크기를 좌우했잖아요.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효용에 따라서 사회 후생이 결정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그림으로 옮긴 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있겠더라는 거지. 개인의 무차별 곡선, 사회 무차별 곡선.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회 후생함수의 형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중요도는 뭐 별 5개. 실제로는 사회후생함수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입니다. 공리주의 철학자 아십니까? 대표적인 철학자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왼쪽 여백에 보시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덤의 이름을 따서 벤덤의 사회후생함수라고도 하더라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뭐 그리 어려워. 두 사람 거 합치면 그만이지. 이거죠? 합치면 최대 행복이지. 누구 거 빼지도 않고 합치면 최대 행복. 따라서 그냥 더하기. 두 사람의 효용을 더하기로 보면은 이게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가 되겠더라. 거기 작은 2번 보십시오. 사회후생이 소득분배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효용의 합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소득분배를 사회후생의 결정 요인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개인 A의 효용이 50, 개인 B의 효용이 50. 그럼 사회 전체 후생은 100이 되겠죠. 합이니까. 이게 최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이 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100이야. 이건 분명히 불평등한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자체는 소득분배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네? 소득분배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 상태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작은 2번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서 공부할 텐데 소득 재분배 이론을 공부할 거거든. 소득 재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걸 밝히기 시작한단 말이야 학자들이. 지금 상태보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훨씬 좋다. 사회후생 측면에서. 이것들을 증명하거든 학자들이. 증명을 할 때 그 박스 만든 씨름 선수 출신 있죠. 에즈워즈가 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해서 형평 분배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밝혀요. 형평하게 분배하는 5대5로 하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도 제일 좋다 이렇게 밝히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이걸 가정해서 소득 재분배를 강조했을 뿐이에요. 소득 재분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사회후생함수 자체는 소득 분배가 고려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자체적으로는. 함수 자체는 소득 분배가 고려되어 있지는 않다. 그 벤덤이란 철학자는 내가 100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빵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사회 최대 행복이니까 이게 좋은 상태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거지. 나만 잘 살아도 그만이다. 그 사회가 전체 최대 행복이다 이렇게. 별로 훌륭한 철학자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작은 3번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우하형의 직선으로 도출된다. 잘 보세요.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 우리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그릴 때 각각 요 놈을 그래프에다가 표시해서 그리잖아. 그죠? y제량, x제량 해가지고 이렇게 무차별 곡선 그리잖아.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회 무차별 곡선 그릴 때는 뭘로 해야 돼? 이놈을 축으로 해야 돼. 이렇게 UB, UA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돼. 사회 무차별 곡선도. 일관된 논리로 쓰는 거야. 일관된 논리로. 경제학은. 과학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후생함수 형태가 정확히 이런 형태면 이쪽이 UB잖아. 그러면 이게 UB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놈은 이쪽으로 이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UA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우하형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차피 요놈과 요놈과의 관계니까. 그죠? 요놈과 요놈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라는 거죠. 우하형하는 직선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인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호하면 이게 무슨 두 제호하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이거 뭐였어요? 스페셜한 무차별 곡선이었잖아 이거. 완전 대체제. 기억나죠? 동정과 집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두 사람의 효용이 완전 대체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걸 이 사람은 다 줘버려도 돼. 응. 사회 후생은 똑같아. 따라서 소득 분배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거지.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 50 갖고 있어도 100이고 한 사람이 100을 갖고 있고 제로라도 100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미 그림에 숨어 있는 거지. 자체로서. 롤즈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